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31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IT 섹터에 대한 보고서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지금 이제 내년 증시 상고하저에서 반도체 소부장 5G 콘택트를 담아라라는 그런 뉴스하고, 그리고 이제 원익 IPS,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금 배당, 분기 배당이죠. 결정이 났고, 또 애플이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나온 그런 보고서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던 그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이제 녹십자하고 동아 ST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위주로 자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 증시 상고하저 반도체 소부장 5G 콘택트를 담아라라는 주 내용이에요. 이제 자세하게 내용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로 떠오르며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제 5만원 돌파되면서 이것이 이제 고점인가 아니면 새로운 출발점인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생각과 거의 뭐 비슷하죠. 내년에도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장비 업체들이 주가의 상승률이 시장보다도 수익률보다도 훨씬 클 거라는 그런 전망이에요. 한번 내용 보면 성장 가능성이 큰 5G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 의지를 천명했던 소재, 장비, 부품 역시 관심을 가질만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11월부터 반도체 가격의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고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핸드셋,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 있죠. 등 기타 IT 산업 수요도 개선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2분기나 상반기 중 반도체 수출 단가는 플러스로 전환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2020년까지 국내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글로벌 5G 투자 본격화 등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언급했던 IT 섹터들 5G라든지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갤럭시 폴드폰,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인 OLED, 이쪽이 시장 흐름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주가가 주춤하면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긴 흐름으로 시장이 여기서 좋아진다면 과연 누가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나라는 판단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그런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면 이제 삼성전자 현금 배당 결정했죠. 삼성전자는 보통주 한 주당 354원, 그러니까 지금 한 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0.7% 되죠. 이게 이제 2019년 배당일이 9월 30일. 그러니까 분기예요. 또 연말 결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 금리가 1.25%죠. 우리나라 금리가.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1년 동안 갖고 있어도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난다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빼고, 그렇죠? 배당만 봐도 은행 금리보다는 높다. 그러면 조금 금액이 크신 분들은 삼성전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삼성전자 5만원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1,000원 정도 떠네요. 51,400원에 진행이 되면서 5만원 선에 강력한 지지를 해주고 있죠. 아까 말씀대로 이 종목이,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액면 분할했던 가격이 53,000원이고 제일 고가가 57,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4만원 선을 일시적으로 금년 연초에 1월달이죠. 깼다가 다시 지금 5만원에 회복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내년 1, 4분기나 상반기에 저점 찍고 상승으로 전환한다. 실적이 좋아지겠죠. 어차피 삼성전자가 실적이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관련주죠. 근데 스마트폰도 5G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 개화가 되는 거죠. 이제 외국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도 이제 바로 이 상용화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5G 스마트폰이 올해 뭐 조금 뭐 증권사마다 평가 틀리지만은 뭐 1,500만 대에서 올해 한 2,2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 내년에는 작게 보면은 1억 9천만 대, 좀 많게 보는 데는 2억 5천만 대 보죠.
이 4G보다 5G 이게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동안의 실적 부진이 벗어나면서 좋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 5만원은 전혀 고점 부분은 아니다. 새로운 출발점으로 봐도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IT 섹터를 주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 장비주, 소재주들로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뭐 주가 중간중간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승하지 말고 꿋꿋하게 버티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초점 우리가 관심 종목이 있고 내가 매수한 종목들은 바로 이 IT 섹터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공지사항 알려드리면은 이제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예,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지사항 알려드리면 저희가 두 번에 거쳐서 증권 강연을 했었죠. 네, 이번에는 또 1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강남 청남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 홀에서요. 또 강연의 세 번째 강연을 개최가 돼 있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베라 호텔이 이제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죠. 13번 출구에 나오시면은 한 200m 거리에 있어요. 참가비는 2만원. 특히 유튜브 참석자들은 접수를 하실 때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요. 주 교재 외에 또 별도로 교재를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접수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대세론 했어요.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이제 핵심주 논리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5G 테마, 최근에 낙폭이 컸죠? 재상승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5G 종목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장비 업체들. 우선 순위별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이오주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죠. 제2의 메지온이나 HLB를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 종목 오늘 나왔던 리포트 중에 이제 원익 IPS예요. 설비 투자 사이클 회복해서 목표가 상향. 한국투자증권이죠. 이 주 내용 보면 뭐 2020년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는 감소할 전망이지만 삼성전자 중국 공장이에요. 시안2 공장이 낸드 증설을 시작으로 2020년 중반에는 디램 증설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죠. 거기에 따른 설비 투자 수혜가 원익 IP에서 나온다는 얘기고, 특히 삼성전자는 2020년 낸드 그리고 시스템 LLS LAI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분야의 설비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원익 IPS는 모든 분야에서 장비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장비 업체다. 디스플레이도 뭐 이번에 탕정에 13조 투자하기로 했고, 또 중국도 최근 한 달 동안에 OLED 투자한 것이 15조 정도 좀 발표가 된 상태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3분기 매출액이 한 1250억, 영업이익이 한 46억으로서요. 당초 예상을 하회할 전망이지만 4분기에는 매출액이 2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42억. 그러니까 3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46억에 그치는데 4분기는 342억. 크게 회복이 된다는 긍정적인 얘기죠. 어차피 3분기 실적은 지난 겁니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 크게 호전되기 때문에 원익 IPS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죠. 저도 거기에 대한 논리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한번 원익 IPS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최근의 움직임이 장비 쪽에서 가장 상승 흐름이 강한 모습이죠. 지금 오늘도 1,500원 상승을 하면서 34,450원. 연중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화면에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이 이제 수급 현황인데, 그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적으로 걷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개인하고 기관이 소폭 지금 매도고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시장을 주도, 그러니까 원익 IPS의 주체 세력은 누구다? 바로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가 지속되는 한은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또 신규로 기관들이 오늘 지금 현재 11시 좀 안 됐는데요. 한 33,000주 좀 매수를 해주면서 거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승 탄력은 더욱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은 34만 주, 어제가 52만 주, 최근에 이제 많이 거래량 됐던 것이 50만 주대인데, 지금 2시간에 34만 주면은, 어제라든지 최근에 많이 된 거래보다는 더욱더 크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연중 고점 돌파를 위해서 거래가 매수세에 의해서 유발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일단은 이제 35,000원에서 4만원 부분 한번 길게 볼까요? 그렇죠? 작년에 이게 2017년이죠. 17년 최고가가 역사적 고점이 4만원입니다. 자, 이번 흐름상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 수준, 정고점,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는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이제서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더 올해보다 내년이 투자가 더 확대되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 상승률은 더욱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면 추격 매수보다는 최근에 이틀 조정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받았죠? 이틀 동안. 첫날에는 29일날 한 1.7% 600원 하락했고, 어제는 약보와 한 150원 하락했어요. 근데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는데도 이 주체 세력인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더욱더 강해지죠. 어제 18만 주, 그제 12만 주 정도 매수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조정을 받는데 수급적으로 그동안의 주가를 22,000원대에서 이 33,000원대까지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이 전혀 물량을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가를 더 띄우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또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숨고르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숨고르기 할 때 이러한 패턴이 나오냐를 보면서 그때 가서 매수 관점을 노리면 되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갖고 계시는 분들만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 우리는 항상 추격 매수는 안 한다.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수급과 심리와 보고 매수 타이밍을 노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SK 머티리얼즈 내년 자회사 성장 제품 다변화에서 KP 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예, KP 투자증권은 올 3분기 실적은 반도체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특수가스 매출액 증가와 SK 트리캠의 매출 확대의 신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죠. 2020년에도 자회사 성장과 제품 다변화를 통한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긍정적인 올해도 어느 정도 좋았고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머티리얼즈도 한 7,800원, 한 4% 정도 오르면서 18만 7천원이 있죠. 상당히 안정되니까 정고점 수준 19만원 선에서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그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 모습도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매수했던 외국인들 물량을 거의 내놓지 않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 한 3,700원 정도 하락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가담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 종목에 투자할 때는 종목의 주체 세력이 누군가, 그리고 그 주체 세력이 매도를 하느냐,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 여부를 봐야겠죠. 일단은 안정된 차트 완성도 높은 상태에서 오늘 호재성 재료와 함께 보고서와 함께 이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거래량, 이 회사가 이제 원체 거래량이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26,000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가 거래된 게 15,000주 내외죠. 거래가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추세면은 최근에 평균 거래량 수준이 한 5만 주 이상은 되죠. 그러면은 이 5만 주도 제 느낌에는 좀 작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이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한 10만 주 정도.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10만 주 이상이 터져지면은 19만 원을 이상해서 끝날 테고, 그냥 최근에 평균 거래량이 한 5, 6만 주 선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아마 주가는 요 지금 내외 뭐 한 3%에서 5% 내외로 마감이 되고, 왜냐면 지금 에너지를, 그러니까 거래가 크게 터지는 것은 에너지로 보고, 크게 터졌다면 주가가 그만큼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거래가 크게 터지지가 않는다 라면은 주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죠. 그러면 내일 하루, 내일은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만 주가 되면서 완벽하게 20만 원 내일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거래가 크게 터지든 안 터지든 일단은 SK멀티리얼즈는 새로운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번 조금 길게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월봉상인데 역사적인 고점이 21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19만 원 돌파하고 그리고 추가 상승하면서 2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죠. 충분한 조정도 받았고, 그렇죠? 지난 20만 원 내외 간 게 지난 7월 달이죠. 윗꼬리 한번 길게 달아줄 때 19만 8천 원인데 그 위에 조정을 거의 한 2달 넘게 받다가 요번에 새롭게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 역사적인 고점까지도 우리가 내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것이 이제 OLED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액 IPS라든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 이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에서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한솔 케미칼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그 중에 덕산 네오룩스를 조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네, 한번 덕산 네오룩스 한번 주가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덕산 네오룩스 오늘도 한 950원, 그렇죠? 이번에 이제 탕정의 13조 투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OLED 업체들이 15조, 최근 한 달 동안에 발표한 것만 15조예요. 그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러한 이 설비 증설에 따른 실적 보전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생각보다는 좀 더디지만은 그나마 OLED 업체 중에서 이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1등 주식으로 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OLED 관련주들을 투자를 한다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덕산 네오룩스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IT 섹터 중에서 좀 탄력이 약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어차피 시장 주도는 IT 섹터에서 갈 거다. 누가 조금 빨리 가고 또 조금 멀리 가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가 최근에 언급해 드렸던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OLED, 5G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다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 해서 조금 주가가 하락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에 나서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덕산 네오룩스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고 이 OLED 중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역할, 선도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NH투자증권이에요.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내용을 나오면서 3분기 연결 실적이 15조 7천억 나왔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1%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800억 정도.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20%인데 전년 동기 비하면 한 4% 정도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TV, 가전, 그리고 B2B 사업은 강한 펀더멘탈 증명, 반면 스마트폰과 전장 부품 사업은 영업 적자가 지속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보고서예요. 당분간 주가는 전장 부품 사업의 턴어라운드 시기 지연, 그리고 단기 실적의 변동성 확대 국면임을 고려하면 지지부진할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는 우리가 이 보고서 리포트 볼 때 부정적으로 리포트 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원망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지지부진하다, 약간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예요. 지금 현재 한 1,500원
하락한 67,000원이죠. 그러니까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제 LG 이노텍도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졌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그런 국면인데 뭐 LG전자 같은 IT 섹터에 있지만은 좀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LG전자를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수급상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이 종목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에 나오는데 오늘은 좀 매도세가 강해요. 한 13만 주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로 나오죠. 일단 좀 탄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시간, 못하고 뭐 LG전자 전혀 못 간다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섹터는 시장을 종합지수를 내년 상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선도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다 갈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먼저 가느냐 그리고 멀리 가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G전자는 조금 후발로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폭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같은 IT 섹터에서는 LG전자 굳이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놓고 임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은 이제 애플 오늘 실적 발표했죠? 전망치보다는 상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보면 올해 4분기 매출액은 640억 달러, 영업이익은 156억으로서요. 컨센서스 주당 순이익을 8% 정도 상회했다. 제가 이제 애플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저께 LG 이노텍에 대한 이제 실적 보고가 나오면서 그 평가가 나왔었죠. 근데 LG 이노텍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애플 관련주를 말씀을 드린 건데 LG 이노텍이 애플 향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애플이 매출이 커야지 LG 이노텍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실적 발표, 그러니까 그제 나왔겠죠. 어제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매출이 2조 4,459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1,800억대예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 그리고 전년 동기하면은 한 5.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상당히 크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하면 거의 뭐 900% 육박하는 크게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상당히 좀 신고가 나오고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해서 실적은 좋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LG 이노텍 아까 말씀드린 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죠. 주가가 오히려 어제 5% 넘게 상당히 급락하는,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죠?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죠. 주가가 이 10만원 밑에서, 그러니까 거의 3만원 정도, 한 30%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5%가 넘는 주가 하락과 대량 거래가 수반됐다. 그러면 하방으로 꽂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봉을 봤을 때 어제 거래량 상당히 많이 더 터졌는데 그 거래 터진 가격대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가격대는 12만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털고 나갔다 그러면은 주가는 더 흘러내릴 수 있겠지만은 거의 크게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크게 터졌다. 그리고 그 가격대를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은 어제 대량 거래와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상승가는 이 연중 고점이 한 13만원대인데 이 13만원을 돌파하고 크게 멀리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숨고르게 하는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뭐 급하게 매수 관점으로 노려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이미 어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바이오 제약업종에서 한 2개 종목이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동아 ST죠. R&D 전문약 판매 수출 기대감 커지고 있어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3분기 실적에 대인데요. 매출이 한 1617억, 영업이익이 210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14%, 거의 뭐 15% 정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160%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전문 의약품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고 수출 부문에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해서 목표 주가를 13만원으로 봤는데 한번 동아 SD 한번 주가 흐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반응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뜨겁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9% 상승한 10만원 돌파해서 지금 10만 1천원입니다. 어느 정도 주가를, 그러니까 모습을 만들어 놓고 오늘 그러한 재료가 터지면서, 그렇죠?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바닥권, 그러니까는 역사적인 바닥권에서 이번에 새롭게 한 8만원 내외에서 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 자체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리면서 주가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지 않나. 특히 오늘 갭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갭이라는 것은 전일 고점보다 금일 저점이 더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갭이 발생했다.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세가 크게 몰렸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갭 상승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반전의 신호로 받아들이죠. 특히 첫 갭 발생은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분봉을 볼까요? 오늘 뭐 이게 밀릴 모습은 그렇죠. 뭐 지금 현재 한 9% 정도 떴는데 뭐 오후장에 뭐 대밀릴 그럴 가능성은 좀 더 작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목표가를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 그러면은 그렇죠? 한 11만 원 정도 그렇죠? 한 11만 원 내외까지는 1차 목표가 정해놓고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죠. 6만 5천 주 그렇죠? 그런 관점이면 오늘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갭상승 의미가 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볼 때 뭐 조금 오늘 크게 떠서 부담은 우선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목표가를 좀 더 높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동아 SD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언급했던 것이 이제 한올 바이오죠.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임박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안구 건조증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다 그랬죠? 이제 이게 이제 HL036인데 그 경제 제품이 이제 자일드라가 지난 5월 노바티스의 6조 원에 인수될 정도로 안구 건조증 치료제는 시장에서 각광받는 품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한올 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이 1조 6천 원. 그러니까 임상 3상의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누구도 알 수는 없죠. 내년 1분기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는데 만약에 임상이 성공을 한다면은 아까 말한 이 노바티스가 6조 원에 인수될 정도로 그렇죠? 주가가 6조 원이면은 지금 1조 6천억 그렇죠? 뭐 그 정도 하면은 최소한 3, 4배 정도 그렇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예요. 한번 한올 바이오 파마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350원 상승해서 33,250원이에요.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보다는 흐름이 상당히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비록 800원 하락하면서 이 기간의 매도가 조금 크게 나오면서 그 물량 대부분들이 개인들이 받았죠.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은 누구다? 외국인이다. 어제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에 그쳤던 게 예전 같았으면은 뭐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매도하는 물량들을 거의 이 외국인들이 받아주는데 어제는 조금 외국인들이 소폭 손을 놓으면서 개인들이 대부분 받아줬죠. 하지만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28,000주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차트 완성도도 갈수록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지난 10월 21일 날 그렇죠? 주가가 8% 넘게 뜰 때 지금 가격대보다 더 높죠? 바로 이날입니다. 35,000원까지 올라갔던 이날 누가 많이 매수했나 보십시오. 그렇죠? 외국인이죠? 37만 주 매수하고 개인이 26만 주. 만약에 이날 매수한 외국인은 지금 가격만 단순하게 따진다면 손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 빠질 때마다 또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갔다는 얘기는
이 종목 주체 세력들이 더 크게 멀리 보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셔도 된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 뭐 지금 가격대 33,000원 내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나서도 된다. 근데 오늘 거래량은 작아요. 지금 11만 5천 주.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띄울 의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어제 하락 800원 하락한 거에 대한 하락을 멈춰주는 그러한 신호 시그널로만 받아들여라. 그래서 공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뭐 33,000원 밑에 정도 수준에서 어제 저점 32,350원이고 오늘 저점이 32,45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33,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도 된다. 거래가 크게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 매도 압박이 그만큼 매물이 적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매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매도가 별로 나오지 않냐. 매물이 작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내일은 매물이 작기 때문에 내일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올 바이오 파마 어제와 오늘 저점 수준인 이 32,000 뭐 한 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 관점에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려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오늘 나왔던 종목도 주로 이제 IT 섹터하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오전 뉴스 특징주 시간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